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G80을 플렉스하고 있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몇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딜레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저 지금도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틀고 있거든요. 분명히 앞에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있고, 아까 차선도 분명히 변경을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급발진이라든지 차체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입증하기도 되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시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운전자한테밖에 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은 법 체계적으로도 확립되어 있는 법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고 있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당연히 운전자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단계 자율주행만 인정되는 G80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자율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차량도 분명히 내가 손을 댔을 때 잘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경고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안 잡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지금도 바로 핸들 잡으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로 완벽해진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장선인데, 결과적으로 이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리고 확립된 판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전자는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한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와 제조사 간의 책임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조사도 자율주행차가 완벽하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손으로 꼭 핸들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나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무과실 책임으로 갈 수도 있다. 운전자한테도 책임이 없고 제조사한테도 책임이 없는, 그렇지만 보험은 적용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제일 또 문제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007 영화를 보면은 해킹을 해가지고 차량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그 운행된 차들이 주인공이 탈주하는 그런 길들을 막 막으려는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향후적으로는 그런 해킹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율주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또 보관되면서 그걸 또 다른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꽤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서 또 외부적으로 우연하게 확보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 사이의 어떤 법률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지금은 그런 위치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좀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지금 계속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딜레마에서 제일 난제인 것이 지금 트롤리 딜레마인데요.
결과적으로 동등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놓고 다수를 희생할 것이냐 소수를 희생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5명이 앞에 있을 때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경험상 저도 옛날에 운전을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분명히 차가 서 있는데 옆으로 가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어떤 다른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차라리 그냥 앞에 있는 차를 박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았거든요. 제가 어쩌면 다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자기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의 도로가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냥 노면을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 그 위로 차선으로 해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늘에서 드론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르는 자동차가 다닌다고 그러면 분명히 혼란스러울 거라고요. 거기에 관제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도로를 달리는 차와 그 위로 나르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만들어주면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그런 룰이 좀 있어야,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룰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포드사에서 배달하는 로봇도 만들었다고 하던데, 자율주행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배달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딱 그럴걸요? 로봇가 딱 가면은 갑자기 앞에 띵 열리면서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좀 물건 받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것이고, 그 시스템도 분명히 법제화될 것이고, 가운데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 내가 개인정보가 분명히 수집될 것이고, 그런 배달 로봇들이 가면서 원치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찍힐 것이고, 그럼 초상권 침해 문제도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진짜로 현실에 와 있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초연결 시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 논쟁들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저도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제다 싶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